유전학에서는 지노타입, 페노타입, 하플로타입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노타입은 유전자, 페노타입은 유전자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형질 특성을 의미합니다. 하플로타입은 높은 빈도로 같이 유전되는 유전자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염색체 내의 거리가 가까워서 분열 시에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계 혹은 모계로부터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플로타입은 세대를 거쳐 유전자가 계속 리컨비네이션 되어도 통으로 유전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단일 유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통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MTHFR과 연관해서 중요한 하플로 그룹의 유전자라고 하면은 GAD1, ACE, AGT, ADD1, COMT, MAO 등이 있겠습니다. MTHFR C677T 변이는 COMT나 MAO-A 등의 유전자 변이와 같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 MTHFR A198C 변이가 GAD1, ACE, AGT, ADD1, COMT, MAO 등의 변이와 같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패턴화될 수 있는 페노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MTHFR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유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봐야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니피디아에서는 야스코웨로의 메틸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MTHFR을 포함해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OMT와 MAO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COMT, MAO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T와 MAO는 카테콜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카테콜라민은 카테콜에서 유래된 모노아민 계열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페닐알라닌에서 L-티로신, L-도파를 거쳐 도파민이 되고, 도파민은 다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순차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 티로신에서 L-도파로 전환이 될 때 모두 BH4, 즉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옵테린이 필요하고,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으로 전환이 될 때 메틸기를 붙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메틸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카테콜라민 합성도 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생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서 반응이 끝나면 분해되어 작용이 멈춰져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COMT와 MAO입니다. COMT와 MAO, 그 어느 쪽으로도 먼저 대사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효소는 COMT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O로 도파민이 처음에 대사가 될 때 그 부산물로 메틸아멘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신경수초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이러한 경로를 톡식 션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분해되어야 할 카테콜라민의 농도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COMT의 승입이 있어도 이러한 톡식 션트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이처럼 MAO와 COMT에 의해 단계별로 대사가 되어 중간 대사체를 만드는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VMA라는 유기산을, 도파민은 HVA라는 유기산을 만듭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이 물질들이 마커로 있는데, 이를 통해 신경전달물질 대사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 전 뉴런에서 합성이 되어서 시냅스 공간으로 분비가 된 후에 시냅스 후 뉴런 수용체에 붙어 작용을 하는데, 분해는 그 주위의 마이크로글리알 셀 안에서 분해 대사를 거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COMT와 MAO입니다. 대사되어야 할 카테콜라민의 양이 많으면 COMT의 대사가 느려지고 MAO로 전환이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COMT 억제제를 약물로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COMT 억제가 되면서 MAO비 전환이 늘어나므로 톡식 션트는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MAO는 COMT에 비해 효소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른데요. 그래서 MAO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시냅스 공간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대사 분해되어야 할 카테콜라민은 느릿느릿 축적이 되는데, 이때 결국 MAO를 활용한 대사 역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톡식 션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COMT의 승입 중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것은 RS4680, 고유번호로 명명하는
VAL158MET입니다. 158번째 아미노산이 발린에서 메티오닌으로 변이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타입으로는 GG가 노멀 타입, 와일드 타입이고 GA가 이형 접합 변이형, AA가 동형 접합 변이형인데 베이징, 도쿄에서 연구된 비율로는 약 50% 정도가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입니다. 콤트 스닙이 있으면 콤트 효소의 활성도가 3배에서 4배 정도 가량 느려집니다. 만약 콤트 지노타입이 노멀 타입이라면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하이 콤트라고 부릅니다. 한편 콤트의 지노타입이 동형 접합 변이형이라면 분해 속도가 느리다 하여 로우 콤트라 부르는데요. MTHFR이 정상형과 변이형으로 나누어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 것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면 콤트의 경우 정상형, 변이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대체로 이처럼 역U자형 모델이나 종 모양의 벨 커브 모델을 활용하여 그 농도와 기능을 설명합니다. 높고 낮음의 양극단에서는 기능이 다 정상적이지 않고 최적의 농도 범위에 있을 때 기능 역시 최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콜라민이 높다는 것은 과도한 자극, 이로 인해 오는 신경회로의 피로, 너무 빠르게 발화하면서 오는 기능 이상을 생각해야 하고 카테콜라민이 낮다는 것은 기능의 저하, 신경회로의 대사 저하, 너무 저하되어 나타내는 기능 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감소나 브레인 포그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뇌 기능의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카테콜라민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소견입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의 콤트 마이너스는 노멀 타입인 하이 콤트를 의미하고 세모의 콤트 플러스는 로우 콤트를 의미합니다. 하이 콤트는 도파민 분해 속도가 빨라서 더 낮게 유지가 되고 로우 콤트는 분해 속도가 느려 더 도파민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하이 콤트는 카테콜라민 대사 속도가 빠른 패스트 메타볼라이저이기 때문에 멀티플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반면에 로우 콤트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지만 낮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카테콜라민 농도가 최적의 범위에서 작용하여 보다 총명하고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콤트 스닙이 플러스인 로우 콤트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한 카테콜라민에 직면해 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통증, 불안, 걱정, 불면, 번아웃, 심지어 조현병의 증상까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콤트 스닙이 이처럼 동형 접합으로 있게 되면 스트레스 연관 페노타입이 많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소장 내 세균의 과증식과 같은 상황에서 세균들이 대사한 페놀들이 혈중에 흡수되어 많아져도 콤트 대사는 느려지게 되는데 이 역시도 카테콜라민이 더 많은 상황에 유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이 콤트의 경우 카테콜라민의 기저치가 낮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 도파민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뭔가를 갈구하거나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물, 음식, 운동, SNS의 좋아요 마크 등등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분노나 짜증, 강박적 성향을 갖기도 하고 수면 질의 패턴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들도 유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테콜라민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유발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MTHFR의 하플로타입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콤트와 마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